헌재 재판관 소장 포함해서 2명이 임명이 돼서 그 소식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헌재가 정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재편이 될지 그 방향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이 어제 지금 소장으로 김상환 소장이 이제 그 임명이 지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오영준 재판관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후보로 지명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국회 인준은 필요 없고 아마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관련 뉴스 한번 제가 지금 챙겨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헌법재판소장의 김명수 대법원의 핵심인 김상환. 그래서 이제 헌재가 본격적으로 진보 우세로 가게 됐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 몫이 2명이 지명이 됐었었죠. 2명이 누구냐면은 서울고법의 그 함상훈 부장판사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렇게 지명이 됐었는데 헌재가 그 지명을 무효화했잖아요. 가처분 받아줘가지고 그 가처분에 따라서 지명이 무효화가 됐고 그리고 가처분만 받아주고 본안은 아직 결론 안 내고 있어요. 그 상태로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2명을 지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 후임으로 지명이 된 거고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김상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상환 이번에 소장대행 1966년 대전 출생이고요. 서울대 사법학과 나왔습니다. 연수원 20기고 대법관 출신이에요. 김상환 대법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정처장도 지냈습니다. 언제? 김명수 대법원의 핵심 인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주대 로스쿨에서 석좌 교수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임명이 됐고요. 대표적인 판결, 그때 이제 대법관 됐을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시겠습니다. 자, 일선에 있을 때 대표적인 판결이 뭐냐면은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실형 선고하고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을 출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는데 2심에서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댓글 조작. 그때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조작 혐의로 그렇게 기소가 됐었었는데 전격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혐의까지 대거 유죄를 인정을 하고 법정 구속을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랄 판결을 하셨어요? 이렇게 1심을 어떻게 다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김상환 지금 이제 소장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판결하고 나 법원 나가려고 그랬어. 난 이거 정말 작심하고 한 거야. 내가 판사로서 모든 걸 걸고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지금 기자들이나 법조계에서 의심을 하는 게 혹시 이거 뭐 차기를 노렸나? 차기에 뭐 할 거를 노렸나? 왜냐하면은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정면으로 맞서는 판결을 한 거잖아요. 판사가. 그 정권의 핵심 인사, 전에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핵심 인사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전격적으로 유죄를 인정해서 법정 구속을 한다. 굉장히 깜짝 놀랄 판결이어서 기자들이 이제 접촉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판결하고 나가려고 그랬어. 판사 그만두려고 그랬어. 내가 절대 무슨 차기를 노리거나 다른 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판결도 있었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이
벌금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었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그때 고승덕 후보였었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그 미국 영주권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은 교육감직이 박탈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했냐?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을 했었습니다. 벌금이 이제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선고유예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죄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를 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대법원에서는 이게 유무죄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징역 10년 이상의 양형이 부당해서 바뀌거나 그것만 대법원에 갈 수 있지. 이렇게 유죄 다 인정했는데 선고유예다. 이거 대법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선고유예 판결로 당시 교육감이 직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진짜 법조계에서는 야 정말 기교적인 판결이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머리 썼다. 그런 평가가 나왔던 그런 판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대법관이 돼서는 많죠.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판결 중에 하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있잖아요. 그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판결. 그거 7대5로 가까스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죄가 난 7편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상환 당시 대법관이고요.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썰 또 하나 풀어보자면은 일선 부장 있을 때부터 제가 봤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영장 전담 부장 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서 들어갔었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말도 잘 들어주고 피해자의 변수를 충실히 들어줍니다. 왜 뭐 일부 고압적인 판사들은 막 중간에 말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증거 다 받아주고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읽을 수 있는 게 야, 진짜 이재명 정권에서 사람 쓰는 게 참 예사롭지가 않다. 왜냐? 이게 사실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은 문영배 소장 대행하고 전 되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이잖아요. 문영배 소장 대행은 물론 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잠깐 동안 기관장 대행을 했었잖아요. 문영배 소장 대행만 해도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연구관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왜 섣부른 발언 있잖아요. 이거 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원망을 많이 사고 했었었는데 아마 김상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 지금 후보자 안 그럴 겁니다. 조직 장악 아마 잘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걱정이 되는 게 중요한 사건이 앞으로 헌재로 많이 갈 거란 말이죠. 야, 이제 헌재에서도 정말 예사롭지 않은 판결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헌재 구도 한번 보실게요. 제가 김상환 후보자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오영준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역시 서울대 사법학과 나왔고 지금 연수원 23기, 그러니까 연수원 23기에서 지금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언제도 후보에 올랐냐? 윤석열 정권에서도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됐냐? 저는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를 꼽자면은 이 사람이 부인이 누구냐면은 김민기 부장판사예요. 김민기 부장판사 우리 법 쪽에 아주 대표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고 어떤 판결을 했었냐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판결 있잖아요. 그때 2심 맡아가지고 그때 이제 무죄 심증이 굉장히 강하다고 소문이 나서 이 사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인이 김민기라서 23기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선 때부터 친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인 때문에 대법관 안 됐다. 그런 말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부인 때문에 됐다고 봐야 되나요? 부인 때문에 대법관은 아니지만은 헌재 재판관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부인 때문만은 아니고 자, 이력 보시면은 선임 재판 연구관, 수석 재판 연구관
법적인 실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했으면은 법률 실력은 보증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 부인 버프다 뭐 이건 아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는 상당히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돼서 이 두 사람 스펙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실리아님 예민하시네요. 김영두 재판관 얘기하시는데 법조계 인사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김영도 재판관이 소장 야망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소장 야망이 있어가지고 헌재에 대해서 이제 재판소원 주는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게 했던 김영두 재판관이 아니고 느닷없이 김상환 소장을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상환 소장 지금 후보자는 원래 대법원장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정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이 됐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은 뭐 이쯤 되면은 사실 최선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김상환 후보자 소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자, 구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구도가 확실하게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 정계선 민주당 추천이고 마은혁 민주당 추천이고 김상환 이번에 헌재 소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했고 오영준 재판관 후보자도 저는 진보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중도 쪽에 3명 있잖아요. 김영두, 정정미, 김복현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로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판결 경향도 그렇고 정정미 지금 재판관 임명을 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영미 재판관이 그때 당시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임명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는 이렇게 보면 확실한 진보는 저 5명이라고 보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저는 보수 쪽에 더 가깝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면은 중도 캐스팅 보트가 역시 또 김영두. 야, 이렇게 되면은 이 표를 다시 재분류하자면은 진보가 확실한 진보는 저는 5명이라고 봐요. 앞에 진보 파란색 4명에다가 정정미까지 더해서 그리고 중도는 저는 1명이라고 봅니다. 회색 김영두 1명 그리고 보수 비교적 보수는 3명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그러니까 앞으로 김영두 재판관의 행보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왜 탄핵 심판 때도 이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키맨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헌재에 어떤 사건들이 갈 것이냐. 자, 우선 예상되는 거 뭐가 있냐. 만약에 이 법이 입법이 된다면은 검사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 됐든 헌법소원 낼 겁니다. 바로 무슨 법이냐면은 이재명 재판 중지법.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 중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 법 아직까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잖아요. 만약에 이거 본회의 통과해서 입법이 되면은 이런 법에 대해서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니냐. 누구는 대통령이라고 재판 안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낼 겁니다. 그러면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겠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도로 봤을 때 벌써부터 진보가 5명이에요. 아니 6명이 찬성을 해야 위헌이 나오는데 확실한 진보가 5명.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보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구도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캐스팅 보트로 지목할 만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거취를 취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